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 문제가 선거 전 막판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갤럽에 따르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포인트 떨어지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11%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직후에 이제 격화됐던 검증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검증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캠페인 실패의 원인이지 않을까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지역과 이념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걸 보면 실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캠페인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인 어떤 갑질 문제에 대한 대응도 사실 미온적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의사와 또 컴퓨터 전문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상당히 그 국정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토론을 붙여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좀 학제 개편이라든가 뭐 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또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좀 반문의 대표자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TV 토론이 제일 큰 관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10%의 지지율은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지지세예요. 근데 나머지 20%는 사실상 반기문, 황교안 이렇게 등등의 이렇게 이어져 오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보수층의 어떤 대안을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확신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런데 TV 토론의 장면에서 그 자기 확신성을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하니까 이건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선 이동하는 경향성이 이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거 보면 결국엔 그거 어떤 반응을 다 받은 분들이 결국엔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결국엔 그분들이 보수 지지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나온 김에 TK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TK 지역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반토막 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같은 지지율 추이가 나타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역비례 현상, 역비례 딜레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반은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고 진보 성향이 좀 강한데 문제는 이제 외연 확대를 하면서 보수와 이제 영남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수 쪽으로 가는 순간 진보 쪽에서의 반비례 현상으로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고 영남 쪽으로 확대되면서 호남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런 어떤 역비례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안철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기문 전 총장도 전번에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결합되기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정체성 투표를 하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에겐 조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강하다. 그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조금 전에 역비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전 카드는 어느 쪽에서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우리 차 의원님하고 기다리면서 얘기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사실은 뭐 보수층 뭐 이렇게 잘 사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단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민들이 굉장히 정체성에 기반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체성이 나는 진보, 나는 보수 이렇게 섞어놓은 부분이 굉장히 구분해놓은 부분이 큰데 그걸 한꺼번에 막 갑작스럽게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어느 순간 이탈해 나가는 서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동을 지역과 이념상으로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저는 답은 있다고 봐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거칠게 안철수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갈래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호남에서는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문재인 후보가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TK나 어떤 뭐 부산, 예. 경남 이런 데서는 안철수의 후보의 표가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아주 흔쾌하게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보 상태로 빠져 있어요. 그 이런 상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충분하게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에서 특히 진보 쪽에서 표를 자기가 더 얻기는 힘들겠다. 그 비중이 본인에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유보층으로 빠져 있는 중도 보수 내지는 TK 내지는 PK 쪽의 표를 얻기 위한 나름대로 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후보 단일화라든가 예. 아니면 뭐 메시지 전략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데 글쎄 그 후보 진영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땐 이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심각하게 절치부심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호남 쟁탈전이 굉장히 좀 치열한 네. 상황인데 앞으로의 그 호남 민심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호남 민심은 현재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일정한 부분 기울었다가 최근에 선거의 어떤 막판이 되면서 이제 10여일 남으면서 결정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면서 사실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래도 문재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예. 해서 예. 그러면서 실제 그 호남에서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저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한다면 예. 이게 내 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것 자체가 자신이 반문의 어떤 그 대표 주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중간 갈래에서 두 가지 다 먹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거는 집토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일정한 부분 정리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그 부분을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일정한 부분 정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보층으로 빠져 있는 영남 TK와 PK 표에 대한 전략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정 부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지금 대구 지금 TK 지역에서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8%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뭐 보수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해봤는데 이동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 그 보수층의 표가 어디서 나온 표냐면 안철수 후보 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전면적으로 빠져서 상당 부분 거의 한 16% 정도가 홍준표 지사에게 가고 한 9% 정도가 유승민 후보에게 가는 이렇게 서로 나눠서 갖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이동하는 이 보수표가 설 자리가 어딘지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마지막쯤 가서야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막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후보에 대한 어떤 또 실망감이 반영되면 또 그 상당한 부분이 또 유승민 후보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이 보수 특히나 TK의 보수표들이 움직임이 이동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다른 여론조사와 네. 그리고 현재 4월 11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한 열흘 동안의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네. 이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옆으로 갈질자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금 이제 이게 특히 TK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당히 걸목할 상승을 한 것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홍준표 지지율은 옆으로 갈질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철수 후보한테서 빠진 표는 현재 유보층으로 빠져 있어요. 대부분. 네. 그리고 오히려 괄목할 상승을 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면 네. 유승민 후보예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TV 토론의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 실력을 이제 보수층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홍준표 후보에게 오지 않는 유보로 빠진 표가 물론 이제 샤이 보수라 해서 숨어 있는 사실은 홍준표를 찍을 표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에게 이렇게 지지를 던지는 걸 보면 이분들이 아직 행동을 정한 건 아니에요. 샤이 보수를 우리가 쉽게 해석해서 홍준표를 어차피 찍을 건데 그냥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네, 고민하는 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 보수 진영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지난 2차 TV 토론회에서 이제 주정 논란이 벌어졌고 최근에 또 송민순 회고록까지 등장을 하면서 향후 보수층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사실은 뭐 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발생한 거는 작년 10월이에요. 10월 달에 책으로서 많이 나온 것이고 거기서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가 지금 흘러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NNL 사건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경험이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결과의 끝을 보면 이게 NNL 포기 발언이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느 것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측면에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사이드하게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송민순 회고록의 재판은 실질적인 어떤 이 짧은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송민수 대사의 그 회고록 관련한 것은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재인 후보한테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다만 이 보수 내지 중도 후보 사이에 경쟁력에는 영향을 미쳐요. 지난번에 이제 주적 개념 얘기도 나올 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미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송민순 회고록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보수 중도 후보 사이에서 누가 더 문재인 후보를 잘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그 경쟁력이 우열이 판가름 되는데 그 측면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몇 차례 TV 토론회도 남아 있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명확하고 명쾌한 설명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문재인 후보는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더 어떤 설명을 하지 않은 새로운 팩트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견고한 진보적 지지층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분들 사이에서 하고선 이게 일정하게 이제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예컨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유보층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고 단순히 그 토론회에서 내용 갖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이미 지난번에 주적 개념에 대한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문재인 후보가 그때도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헤맸어요.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볼 때는 문재인 후보는 최선의 답을 한 겁니다, 그게. 네, 일단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이 두 후보에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TV 토론 앞두고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오늘 부산에서 격돌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산 표식 그리고 부산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중요한 게 PK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PK에서만 유일하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K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괄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과 PK가 안철수 후보 그 전반적인 지지율 떨어지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에는 상당히 이 표심이 이미 기울고 있기 때문에 PK 후보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본인이 잃은 그런 실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자서전이 논란이 돼가지고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좀 사퇴 예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게 참 얘기하기가 이거를 갖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본인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일에 다시는 가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다 사실이라는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참 장황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다, 사실이었다,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 이제 이런 후보들의 얘기라는 것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를 예측하게 하는 굉장히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설거지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 어떤 이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 변명적인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러한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준다 보면 이번은 굉장히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회복하기 예.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거 소위 말하면 대지훈 문제 이 문제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그 어떤 캠페인을 잘하는 것에 대한 효과 이런 측면을 상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하자는 아닐 거다. 아무튼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아주 젊었을 때 했던 일에 대해서 회고하는 수준의 문제고 실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홍준표 찍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 안철수가 헤매고 따라서 홍준표가 헤매면 문재인이 좋고 이런 현상을 지금 각 후보 진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측이 어디냐? 안철수 쪽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쪽에서는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제기하는 이런 어떤 제가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캠페인에 상당히 선거 공학적인 네. 이런 각 후보 진영의 어떤 계산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요 홍준표 요 문제를 보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이번 논란이 지지율이라든지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승민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의총 열고 당 안팎에서는 사퇴라든지 후보 사퇴라든지 단일화 논의한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는 어떤 표를 중심으로 한 계산도 있지만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DJ와 YS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생 경쟁자라는 서로의 어떤 둘만의 어떤 관계가 있었듯이 지금 유승민 후보의 행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유승민 후보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득표율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변의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보물 한 페이지짜리 내더라도 아마 하지 않을까. 왜? 본인으로서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캠페인이 이 유승민 후보만큼 지금 성공적으로 하는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체의 유승민 후보로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이분이 상당히 준비된 후보구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다시 재발견하면서 상당히 본인은 이 배신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감해지고 있는데 왜 사퇴합니까? 저는 아마 사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승민 후보 슬로건을 보면 보수의 새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대선에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지지율만 따진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다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가 노리는 것은 대선 국면 이후에 예. 보수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목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심상정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호남 민심 잡기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심상정 후보로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상당한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성공을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인데 모두 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목표 지점을 아주 짧게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저소득층 본인이 이제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에 어떤 집중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효과적인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또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TV 토론을 거친 만큼 서로의 약점이라든지 그리고 강점을 다 파악을 했을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게 선거 기간이 짧고 그리고 저 후보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이 TV 토론의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어요. TV 토론의 시청률도 과거의 그 대선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TV 토론이 이제 스탠딩 토론, 원고 없이 토론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내공 이런 것도 또 사실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인상들이 달라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TV 토론 전략을 잘 세워서 하루 이틀 뭐 벼락치기 공부 잘 한다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분이 평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왔는가가 이제 이게 사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1, 2차에 했던 식으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그 1, 2차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졌던 인식들을 더 강화하는, 확대하는 그런 경향을 미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뭐 대중연설할 때 목소리를 바리톤으로 깔았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변화가 TV 토론에서는 보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예상에. 네, 일부 여론에서는 좀 새로움의 갈증이 난다. 좀 새로운 프레임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내일 TV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질문들이 거의 집중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 문재인 후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사실상 그 질문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좀 아우르는 통합 포용성을 좀 보이느냐 안정감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네. 이제 일정 부분 패닉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 쌓여가는 거고 예.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TV 토론을 해서 플러스 포인트를 많이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일 많이 바뀐다면 전략이 많이 바뀐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좀 더 공격적이 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부각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약간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텔레비 토론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이거보다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시인할 거면 시인하고 또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연해졌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성과를 볼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